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이죠. 증거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이제 우리 형사소송에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먼저 조 변호사님께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소위 말하는 피신 조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요. 그렇죠. 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작성이 되죠. 첫 번째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 상에는 이 두 가지 각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이 매우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경찰이 작성한 그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 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즉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증거 능력이 없어집니다. 즉 그 자리에서 그 기록 속에서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고요. 그와 반면에 검사가 작성한 피신 조서의 경우에는 그 성립이나 임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강요가 있었다, 뭐 협박이 있었다, 내지는 내 도장 내가 찍은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한 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영상 녹화물이라든가 기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그 피의자가 말한 대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여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는 사실상 증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찰의 피신 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부인하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부 법정에 와서 그죠? 법정에 와서 경찰에서는 내가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법정에 와서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면 경찰의 조서는 사실 휴지나 마찬가지가 돼버립니다. 거기서 뜯어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그 정도로 경찰의 피신 조서는 지금 아주 증거 능력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이시고 반면에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신 조서의 경우에는 내용을 부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내용 부인은 전혀 의미가 없죠. 전혀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내가 말한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찰 이제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지금 요구하고 또는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수사권을 주겠다라고까지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그렇다면 경찰의 조서와 검찰의 어떤 조서가 이게 뭐 증거 능력을 인정할 만한 요건이 두 개 다 다르다, 또는 그 가치가 다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또 사실은 또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조 변호사님은 경찰의 조서, 검찰의 조서, 이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요건이 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의 조서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좀 더 높은 그 증명력이나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찰 수사가 먼저 통상적으로는 검찰 수사보다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동 수사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부인만으로 조서 자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초동 수사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정보 내용들이 실제 공판에서는 다 부인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수사의 전문성이라든가 이제 법률의 전문 분야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검사가 경찰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두 조서상의 차이점을 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신문조서의 각 증거 능력에 대해서 2007년 정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검찰이 나는 죽어도 이거는 지키겠다라고 했던 것이 각 피신 조서 사이의 증거 능력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그 경찰이 작성한 피신 조서의 진술 증거 능력은 예전과 동일하고요. 오히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법정에 나와서 이거 내가 말한 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증거 능력이 부인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객관적인 그 영상 녹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진술됐다는 게 인정이 되면 여전히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은 예전보다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그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도 지금은 디지털 시대고, 그러니까 지금 대검찰청에는 그 포렌식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수사 과정, 피신 조서를 작성하는 전 과정을 녹화하고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지금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 지금 법제하에서 사용하는 범위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증명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그 신문조서 작성 과정의 전체로 치환한다면, 뭐 경찰의
작성한 신문조서이든 내지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이든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수사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누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덜할 수 있고요. 게다가 그 경찰 단계에서 매우 빠르게 범죄가 발생한 직후에 그 생성된 증거의 증거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 중에 포인트가 위법 수사에 대한 예방책으로 그 내용 인정만큼은 반드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상 녹화 제도를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모두 이게 신빙성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되었다라는 것이 담보가 되어 있다면 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서를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이런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느냐, 그 법조문을 개정할 정도로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느냐. 왜냐하면 국민적으로 이제는 그렇지 경찰도 영상 녹화하면 똑같지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은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다시 한번 경찰 조서는 절대 믿으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을 심게 해주는 그 위법 수사라든지 그런 개입이 돼서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경찰이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의 의식도 개선되고 그리고 뭐 영상 녹화 제도도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법조문이 개정이 되어서 경찰 단계 조서와 그 검찰 단계 조서를 굳이 그 차이점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